5월 인권길에서 만난 그날을 기억하는 사람들의 연출을 맡은 박선미입니다. 5.18 민주화 운동 40년, 5월길은 역사의 아픔을 넘어 치유되고 희망을 갖게 하는 곳입니다. 5월 인권길을 걸으며 5.18 사적지와 강주의 생활, 문화, 예술과 자연 속에서 5월을 기억하는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5월이 말하는 대동정신과 함께 더불어 잘 살아가는 세상을 꿈꿉니다. 강주의 5월을 직접 걸어보며 그날의 흔적을 기억하며 아직도 많은 왜곡되고 폄훼된 것을 다시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연출했습니다. (5.18) 민주화 운동이 40년이 됐습니다. 한국 역사의 뜨거운 순간을 만나는 길, 그날을 기억하며 걸어가 보겠습니다. 이곳은 1980년 5월 21일 강주 시내에서 퇴각하여 주남마을에 주둔한 계엄군들이 광주 하순간 도로를 지나가는 미니버스, 대형버스, 앰뷸런스 등의 무차별 공격을 자행한 주남마을입니다. 또 안매장을 해버렸어요. 안매장. 덮어버린 거예요. 안매장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잔인한 인간으로 살 수 없는 일을 했던 거예요. 그런 거 6월 2일 날 발굴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얼굴 형태도 모르고 누군지 모르고 있다가 이제 과학기술이 발달을 해가지고 2002년도에 DNA 분석에 의해서 이제 가족을 찾은 거죠, 두 사람을. 우리 역사에서 다시 반복돼서는 안 될 일이죠. 대천년에 보면 이제 외곽으로 이렇게 나가려고 하니까 그런데 시민군이라고 생각하고 5월 23일에는 승객 18명을 실은 미니버스에 무차별 사격을 가해 탑승자 가운데 15명이 희생되고 3명만이 살아남았습니다. 계엄군은 이들 3명 중 2명을 주남마을 뒷산으로 끌고 가 살해했습니다. 여기는 18마리의 사슴이 그려져 있습니다. 사슴은 영혼을 뜻하고요. 네, 그 미니버스 총격 사건인데 17분 돌아가신 한 분 희생, 그분들은 뜻을 기리는 의미에서 여기다 18마리의 사슴을 그렸습니다. 네. 그 후 이곳에 묻혀있던 시신은 항쟁이 끝난 뒤 주민의 신고로 발굴됐습니다. 그때 목격했던 청년들이 와서 이 자리를 지목해줘서 여기다 세운 거예요. 그때 당시에 고등학생이거든요. 올라가 500m가 뭐 저수지 있거든요. 젊은 애들은 그리 목욕하러 놀러 다녔어요. 그러지. 저수지를 갔는데 냄새가 나더래요. 뭔 썩는 냄새가 나서 이제 저수지부터 이렇게 추적해서 내려온 게 이 자리에서 본 거예요. 오늘은 졸졸졸 맑은 물이 흐르지만 40년 그땐 핏물로 가득했다고 합니다. 간단한 묵념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묵념. 정말 용기 내서 이름을 써냈는데 일부 어떤 분들은 뒤에다 이름 새겨놨다고 비난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너무 결혼을 하며 들어온 주남마을에 32년째 살고 있는 김재림 씨는 2009년부터 30여 명이 함께 어르신들의 마음을 치유해 보기로 했습니다. 요리나 학접기 등 체험을 같이 하며 자연스럽게 가슴 속에 꾹꾹 눌려놓았던 그때의 이야기를 꺼내놓게 했습니다. 어떤 걸 근거로 받겠어요. 그리고 제가 그 당시 살지도 않았고 누구 하나 다친 사람도 없고 마음의 병밖에 없는데 좀 많이 보고 못했던 것 좀 해보고 신문화도 좀 접해보면 좋겠다. 그게 돌아가시기 전에 할 수 있는 일이지 내가 돈 받는 일은 못하겠어 하고 시작했던 게 몇 년 하고 말 줄 알았는데 지금까지 왔습니다. 몇 년 하신 거예요? 10년째 들었어요. 10년째. 청구리 앞에서 아들 숨기고 밥 주라고 밥 주고 못 나고 했었는데 실제로 그 당시에 젊어가지고 뛰어다녔던 또 뛰진 않았지만 그 당시에 뭐 엄마 뜻 따라서 방공에 숨고 어디 나가서 두드려 맞고 했던 젊은 사람들은 아직 입을 못 열었어요.
그때 당시 여기 살았던 그 청년들이 지금은 60, 70이 됐는데요. 한 80대 이전에는 그 이야기를 만들어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비가 구슬프게 내립니다. 40년 전 오늘 5월 19일에도 비가 내렸답니다. 중앙 계단을 오르자 어르신 두 분이 계십니다. 5.18 광장 가는 버스. 거가 마을동이에요. 그래, 거기서 타고 거리 가세요. 저희 뭐 책에 나와 있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아까 어르신 얘기하신 것처럼 내가 22살이었다. 근데 내가 듣기로는 무서워서 입을 덮어 쓰고 있던 사람도 있다더라. 이런 얘기가 저희는 듣고 싶어가지고. 그거 다 그렇죠. 강주 시민은 다 알죠. 그거는 기본으로. 1980년 5월 21일 전남도청 앞에서 계엄군의 집단 발포로 많은 사상자가 나오자 오후 4시경 시민들은 인근 시군 지역에서 예비군용 총과 탄약 등 무기를 가져와 시민군을 편성하고 이곳에서 사격술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그때 그 군대가 있었는데요. 인제 원통에서 있어요. 군대에서는 5.18을 몰랐었어요 그때. 그래서 나는 제대를 2개월 동안 못했어요. 강주 사람이라고 그래갖고 제대를 안 시켜줬어. 제대 특명을 받아놓고 제대를 안 시켜줘서 2개월 동안 기다렸다가 제대를 하고 강주를 와보니까 이 강주 사태가 벌어졌더라. 간첩이 넘어왔으니 어쩌니 그런 얘기가 막 들렸었어요. 근데 우리 조카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강주 도청에 3일 동안 같이 있었어요. 샷주 쏘고 저 경찰들도 경찰 옷을 못 입었다 그래요. 김대중 씨 석방하라 뭐 이런 식으로 이마에다 그러고 달고 다녔다고 그러더라고요. 정순태 씨는 갓 20살이 넘은 청년이었던 그때가 떠오릅니다. 5월 18일 하루 전날인 5월 17일 가톨릭 센터에 자전거를 가지고 왔다가 빨리 피해야 한다는 얘기를 듣고 자전거를 버리고 도망을 갔었습니다. 얘기도 했지만 나중에 이제 정리가 되니까 다시 가서 자전거를 찾으러 왔더니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자전거를 밟아 그러니까 자전거가 오그룹으로 해가지고 다 망가져 버렸더라고요. 이제 걸어서 자전거를 버리고 걸어서 저희 집이 그때 당시 저 돌곡에 있는 농성동인데 농성동을 걸어가는 중에 공원에서 군인들한테 잡혔어요. 4명이 잡혔는데 무조건 그 놀이터에다 잡혀놓고 벽을 보고 이렇게 손을 들으라고 하더라고요. 너희 손을 들었죠. 손을 들어가고 주민등록 내놔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마치 주민등록 갖고 2명이 주민등록을 갖고 있었어요. 아니 그 사람들 어떻게 되는지 저는 모르죠. 저는 와버렸으니까. 5.18 민주화 운동 당시 양동시장 상인들은 자발적으로 돈을 모금하여 시민군과 학생들에게 빵과 우유를 나누어주고 주먹밥을 지어주었습니다. 학생들이 배고프다 그러는데 밥이라도 좀 해서 보내주자 그래갖고 사업을 했지요. 옛날에는 쌀도 80kg로 나왔잖아요. 가마니 쌀. 그 방앗간을 그냥 밥을 쪘지요. 어디서 할 데가 없지요. 쪄갖고 그때 이제 뭐 반찬도 뭣도 해다 줄 수도 없는 상태고 참기름 치고 깨소금 넣고 소금장 쳐갖고 밥을 비벼서 주먹밥을 했죠. 전대 저대 연락을 하니까 와가지고 밥을 이제 상인들은 조를 나누어 밥을 짓고 목마른 사람에게 물을 받아서 주고 함께 시위에 참여하는 등 대동정신을 발휘했습니다. 그거 하루에 몇 개 정도 만드셨어요? 대충 그거는 그때 당시에 쉬지도 안 오고 그때만도 또 아무런 생각이 없었지요. 해다가 준다는 그 마음뿐이로 해놔서 몇 개 당시 몇 개를 쌓는가 그걸까지도 몰라요. 아침에 언제부터? 아침에 싸잖아요. 이제 여럿이 싸지요. 그럼 하루는 안 싸고 잠깐 가서 몇 시간씩 섭외를 했지. 그래서 며칠 정도 하셨어요? 내가 이렇게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날짜도 다시 기억을 해놓고 다 저기 해놨을 텐데. 그 당시 경기도 포천 8사단 현역 상병이었던 문상식 씨는 한 숟가락씩 쌀을 적게 절미 운동을 하여 강주로 쌀을 보낸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선임이 그때 당시 강주 휴가를 나왔는데 강주역에서 열차를 못 타니까 기대는 해야 되겠고 그래서 장성까지 걸어서 가가지고 거기서 복귀를 했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상황이 이렇게 큰 줄은 몰랐죠.
사실 군대 생활할 때 가스실에 들어가도 그렇게까지는 심하게 안 됐는데 진짜 아비규환이더라고요. 학생들이 허기진 배를 채우며 따뜻한 마음을 느꼈던 양동시장을 돌아보며 감사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1980년 5월을 재현한 전시시설로 5.18 민주화 운동 참여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기 위해 당시 법정과 영창, 중대 내무반 등 7개 장소를 복원 재현한 곳입니다. 실물 모형, 수감 상황, 미니어처 등 각종 소품을 통해 당시의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시청 자리 난리 났었어. 몸에 그런 난리가 어떤 놈들 아까 따발쳐 총 갖고 팍팍 쏘고 쓰러지고 고무 갖고 때리고 죽고 늘어지고 전부 다 내가 봤어. 현재 세상에 모약한 놈이라 그래서 모략한 놈이라 세상에 그게 뭐냐면 6.25 사변을 내가 지키면서 알거든. 그거 똑같은 놈들이야. 때리고 죽고 그랬어. 그 당시에 밟고 내가 힐 봤는데 말로는 못해. 삼공수 여단이 여기를 이제 경비를 맡게 되는 거죠. 희생자가 많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네. 자료에 보면 180명을 싣고 전남대학에서 삼공수 여단이 그 군용 트럭에다가 싣고 이리 오게 됩니다. 강주 교도소에 주둔한 계엄군은 담양, 순천 방향으로 이동하던 차량과 시민들에게 무차별 총격을 가했습니다. 광주 이 교도소는 1972년도에 이곳으로 와서 2015년도에 저 삼각동으로 옮기니까 44년 동안 이곳에 위치해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곳에 이제 간첩이나 좌익수 이런 분들을 비롯해서 그때 당시에 2,700여 명이 이곳에 이제 수용되어 있었어요. 습격 사건이라 해가지고 그 사건의 진실은 이곳에서 그 호남 고속도로가 저쪽으로 나 있어요. 그곳은 담양이나 보성, 여수 이제 이쪽으로 가는 길인데 거기에서 5월 21일 오후 7시경이라고 해요. 그게 담양에서 광주로 일부러 왔던 분들이 타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근데 여기 교도소에 있는 1초소에서 그 호남 고속도로 그쪽을 향해서 저준 사격을 해서 그 2명이 죽고 또 2명은 이제 많이 맞고 구타를 당하고 이제 풀려나게 되죠. 1980년 5월 21일 오후 7시 30분에는 강주 교도소 앞에서 4명이 총격을 당해 2명이 숨지고 2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이들 사망 지점은 교도소 외벽에서도 100m 이상 떨어져 교도소에 접근하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당시 강주 교도소는 외부에 2층 높이인 5m짜리 장벽에 둘러싸여 있었고 교도소 입구 밖 50m 지점부터는 장갑차와 소방차, 트럭 등으로 차단됐었습니다. 전남대학교 있는 곳에 시민, 학생들 180여 명을 군용 탑차 7, 8대 싣고 옵니다. 그 과정에서 그 차에다가 체류탄을 뿌려가지고 거기에서 9명이 질식사로 죽게 되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이 보안청사에서 조사를 하게 되죠. 그래서 보안청사에서 조사를 하는데 그 조사하는 과정에서 많은 고문과 구타가 있어가지고 죽은 사람도 있고 부상 당한 사람도 많았는데 그 청사 앞에 그 시신이랄지 부상자들이 많았는데 그때 헬기가 와서 싣고 어디론가 갔다 그래요. 근데 그것은 아직까지 진실이 밝혀지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무고한 시민들이 강주 교도소로 끌려와 고문을 받았고 그 과정에서 사망한 희생자 시신은 교도소 안과 인근 야산에 안매장되었다가 항쟁이 끝난 후 발굴됐습니다. 광주교도에서 11명의 저희가 시신을 찾았습니다. 최정인 씨는 남편을 찾으려고 광주 시내
모든 것을 돌아다니면서 시신을 못 찾다가 그 이후에 시신을 찾게 된 겁니다. 그럼 가슴 아픈 사연이죠. 기록에 의하면은 광주 교도소에서는 5월 27명, 26명 정도가 암매장돼 있고 돌아가신 걸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현재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광주 교도소에서 당시 전남대학교에서 5월 21일 날 광주 교도소로 이전에 오신 분들이 180여 분이 되는데 트럭 속 안에 이렇게 철산 가스를 뿌려가지고 그때 당시에 진시가 싣고 돌아가신 분이 9분이 계십니다. 이 부분도 이번에는 분명히 5.18 진상 조사위원회가 꾸려졌기 때문에 이분에 대한 행불자 시신을 발굴해야 하고 발굴이 없으면 어디에 묻혀 있는가 또 어디를 이동했는가 이런 부분도 이번 진상조사규명위원회에서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은 행방불명자들이 묻혀 있을 것이라 얘기됐지만 여전히 진실 규명은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아직 개방하지 않고 있고 이 5.18 기관에는 왜 개방을 하냐면은 많은 국민들이 많은 시민들이 당시에 군인들이 저질렀던 그런 장소를 한번 가보고 싶어 합니다. 법무부에서 이번에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협조를 얻어낸 거고 법무부에서는 그렇게 승낙을 해줘가지고 이번에 5월 기간 동안에 법무부 광주교도소를 사설지로서 일반 시민에게 개방을 된 겁니다. 1980년 5월 17일 자정 전남대에 주둔한 계엄군이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있던 학생들을 구타하고 불법 구금하면서 항쟁의 불씨는 시작됐습니다. 항쟁 기간 중 시민들을 집단 구타하는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였고 매장된 주검은 이후에 발굴됐습니다. 민주의 문을 들어서자 높이 40m의 석조탑인 5.18 민중항쟁 추모탑이 눈에 들어옵니다. 감싸진 손모양 안에 알모양의 돌은 5.18 민주화 운동 희생자의 혼령이 새 생명으로 부활하는 소망을 담고 있습니다. 1994년부터 시작한 5.18 묘지 성역화 사업이 3년 만에 완공되어 구 묘지에 묻혀있던 분들부터 이곳에 안장됐습니다. 총 10개의 촛대 모양이 있어요. 그리고 촛대 아래에 보시면 동물들이 좀 그려져 있는데 동물들이 그려져 있으면 뭘까요? 네, 12간지, 12지신, 자축인묘 진사오미 그 12지신인데요. 맨 앞에 쥐와 맨 뒤에 돼지가 없는데요. 그 이유는 5월 21일 날 광주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이 집단 발포의 명령을 최초로 내린 사람이 누구냐. 그래서 맨 처음에 집단 발포에 대한 시작에 대한 부분이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그래서 맨 처음에 쥐가 없고요. 맨 마지막에 돼지가 없는 이유는 아직까지도 새로운 진실들이 많이 밝혀지고 있어요. 40년인 올해도 어떤 새로운 증언들이 나올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아직까지도 5.18의 진상규명이 다 되지 않았고 40년 이후 쭉 계속해서도 우리가 5.18의 정신을 이어나가야 한다라는 뜻을 좀 담아서 돼지가 없습니다. 저도 참배를 합니다. 참배단 양쪽에 하늘색의 청동상이 보입니다. 불의에 저항하는 시민군을 형상화한 무장항쟁 군상. 슬픔을 딛고 승리를 노래하는 대동세상의 모습을 나타낸 대동세상 군상입니다. 5.18 기간 동안 광주에서 제일 먼저 돌아가신 분이 김경철 열사시고요. 말씀하시는 것과 듣는 것을 못하시는 농아셨어요. 딸의 이 100일 돌잔치 때 친척들이 광주로 내려와서 식사하고 돌려보내시고 돌아오시던 과정 속에서 지나가던 계엄군들에게 붙들리셨는데 나는 아무런 죄가 없는 사람이다 라고 온몸으로 저항하셨지만 계엄군들은 계속해서 너 뭐 폭동 일으키는 폭도지 라고 하면서 열사를 폭행했고 열사가 주머니에 있는 농아 신분증을 꺼내서 증명하려 했지만 끝까지 그것을 거짓말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결국 열사를 구타해서 이제 돌아가시게 되는 과정들이 좀 있는데요. 뒤에 보면 열사의 따님께서 나중에 좀 장성하셔서 전국에서 최초로 희생된 전북대 이세종 열사, 전남대 총학생회장 박간현 열사. 민주 열사들이 잠들어 있는 이곳 더욱 숙연해집니다. 이제 너희들은 집으로 돌아가라. 우리들이 지금까지 한 항쟁을 잊지 말고 후세에도 이어가길 바란다. 오늘 우리는 패배하지만 내일의 역사는 우리를 승리자로 만들 것이다.
5.18 민주화 운동 당시 시민군 대변인으로 활동한 윤상원 열사. 이문현 행진곡이 두 열사분의 영웅결혼식을 기념하며 추모하며 만들어진 노래다라는 것들이 좀 있고, 이 노래를 만드신 백기환 선생님이나 뭐 황석영 선생님이나 전용원 선생님 이런 분들은 특히나 백기환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노래에 대한 특허권 자체를 본인이 가지시는 게 아니라 이런 투쟁의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수많은 민중들에게 이 노래 특허권이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따로 특허권을 내지는 않고 계시다라는 것들이 좀 있고, 이곳엔 5.18 500여 명의 희생자를 모셨습니다. 1묘역에서 10묘역까지 있습니다. 봉분이 없는 행방불명자 묘역이 따로 있습니다. 그분들의 시신을 찾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빚지고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이제 민주주의를 이분들 때문에 누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자유도 누리고 있고 민주주의도 누리고 있는데, 그 만기 가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빚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분들한테 이제 고맙다고. 네, 그래서 누군가는 기억해야 되고, 그래서 그런 이제 기억의 대물림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오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그 말을 알까요? 알아? 그 학교에서만 교과서로 배우던 내용들이었는데 직접 와보게 된 계기가 있어서 좀 좋았고, 와보니까 되게 고맙고 감사드리고 좀 죄송스럽고 살짝 그런 마음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영상을 봤는데 정확한 그런 내용 같은 걸 잘 몰라서 한번 오고 싶어서 왔어요. 목포에 살고 있는 아빠는 두 딸을 데리고 이곳에 꼭 한번 오고 싶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처음 왔었는데요. 그때 당시 여기 올 때 길이, 우리 구묘역까지 길이 우리 시내버스 종점에서 걸어서 1시간 반 정도 걸렸어요. 그래서 이제 들길 따라서 그렇게 오던 길이었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 이제 오다 보면 플래카드가 걸려 있어가지고 그걸 보고 있으면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진짜 교과서로만 평등한 게 아니라 실제 누구나 평등한 그런 세상들이 좀 빨리 왔으면 피 흘림 없이 아픔 없이 왔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민주주의의 영웅입니다. 여기를 다녀간 시민들이 직접 쓴 추모 리본이 나붓기입니다. 저도 추모의 마음을 더하며 방명록에 잊지 않겠다고 썼습니다. (5월) 정신이야말로 우리 삶을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우리 한국 현대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고, 또 오늘날까지 촛불혁명까지도 사실은 5월의 정신들이 이어졌다고 보고 있거든요. 앞으로 우리가 살아나갈 더 나은 세상은 이런 5월이 말하는 대동정신, 또 함께 더불어 잘 살아가는 세상, 이런 것들을 만나실 수 있는 곳이 5월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분들이 찾아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고, 아직도 많은 5.18에 대한 왜곡, 또 폄훼 이런 것들을 다시 생각해 보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505 보안부대는 청소년 교육시설로 지금 리모델링 돼서 활용 계획을 지금 시에서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국군통합병원 같은 경우에는 국가 트라우마 센터가 지금 트라우마 센터로 다시 만들어질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5.18을 잊지 않고 계속 면면이 이어져 오는 5월 정신을 이어가는 그런 공간으로 계속적으로 활용이 될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 5.18은
이미 끝난 게 아니고 앞으로도 계속 이어져가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다. 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강주의 5월을 직접 걸어보며 그날의 흔적을 기억할 수 있는 5월길. 5월길은 역사의 아픔을 넘어 치유되고 희망을 갖게 하는 곳입니다. 민중길, 의향길, 예술길, 남도길, 인건길 5개의 주제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오늘 저는 5월 인건길을 걸으며 5.18 사적지와 강주의 생활, 문화, 예술과 자연 속에서 5월을 기억하는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기억하라 5월 정신, 꽃 피어라 대동세상. 그날을 기억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